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마음의 건강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인생의 충격적인 진실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 참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병든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무 말 없이 삼키는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억눌린 감정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 등이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어 상담 사례 중 40대 여성 어 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꾹 참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겼지만 결국 만성 위염과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례를 참아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우울은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의지가 약하다거나 게을러서 그렇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임상심리학적으로 우울은 뇌의 에너지 시스템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뇌는 에너지 대사가 저하되어 단순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조차 전쟁처럼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에너지가 바닥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울은 게으름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순간 나도 상처받는다. 인간관계에서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결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 남편은 왜 집안일을 안 할까? 고쳐야 해. 내 아내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변해야 해. 하지만 가족치료학자 보엔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타인을 바꾸려는 순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결국 나 자신도 지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경계를 세우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죄책감에 사는 건 과거의 인생을 묶어두는 일이다.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정신적 족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고 평생 미안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현재의 관계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에서 한 어머니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널 잘못 키웠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은 잘못을 되돌릴 힘이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과와 책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 혹은 회피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 C씨는 실수를 하고도 늘 핑계를 댔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식이었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과 없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건 회피가 아니라 생존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면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건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한 청년은 오랜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늘 기운이 빠지고 자기만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주변은 왜 친구를 버리냐고 했지만 사실 그는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물러나는 건 회피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이해받으려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외로움을 키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마이너스 실망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가 크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도 커지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내 마음 좀 이해해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를 구걸하는 대신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8. 진짜 나를 살리는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바로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늘 변명과 설명을 요구하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신뢰입니다. 9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시간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심리학에서 미루는 습관, 즉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미루는 순간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50대의 그림을 다시 시작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말만 했는데 이제야 붓을 잡으니 살 것 같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나를 잃는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늘 남에게 잘해주려다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상담 현장에서 한 남성은 늘 직장에서 예스맨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번아웃과 자기 상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10가지 심리학적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삶을 응원합니다.